네, 안녕하세요. 매일경제TV 이선영입니다. 네, 2021년 성장 주도주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도 좀 마련을 했고요. 네, 오늘도 이번 주 또 시황과 함께 또 시장을 주도할 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중장기 2, 3년 또 이익이 크게 늘 수 있는 기업은 또 주가도 이익 늘어나는 만큼 크게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데요. 네, 차별적인 성장에 따른 또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 오늘도 이야기 드릴 텐데 잘 참조하셔서 계속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먼저 시황부터 바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, 일단 지난주부터 돌아보면 이제 전 세계적인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또 거기다가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00명 돌파를 하면서 지금 뭐 주말까지 한 1300명 돌파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, 그러면서 또 일본 정부 같은 경우도 이 도쿄 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실시한다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전반적인 시장 약세의 분위기가 지난주 주 후반에 더 좀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보시면 지난주 주 후반에 계속 좀 음봉을 뽑으면서 시장이 계속 좀 밀리는 흐름 전개가 됐고요. 특히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띠고 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주 목요일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경기 회복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하락세 마감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한국 증시가 약세로의 마감을 보였고요.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도 이 오후장에 조금 더 하락폭을 좀 만회하면서 이렇게 밑골이 달리면서 좀 마감을 해서 그래도 살짝 좀 반등 주려는 모습에 마감은 좀 됐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거기다가 일단 또 지난주에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또 상승 반전에서의 또 마감을 하면서 오늘은 또 시장은 그 영향을 또 받아서 반등 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특히 경제적인 수혜주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서 또 저희 증시에도 경기 민감주들이 좀 더 시장에 좀 주목을 받는 가운데서 오늘은 외국인 기관들 수급도 좀 들어오는 가운데 특히나 거래소 중심에서 돈이 좀 들어오는 흐름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지금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런 또 우려가 아직 있기는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나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으나 지금 백신 접종률 높은 국가에서의 사망자 수가 크게 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고요. 또 백신 선도국들은 광범위한 통계 조치 이런 것들을 뭐 취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보이면서 이 델타 변이발의 경제 재위축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높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또 이런 개인적으로 또 모임 같은 거를 좀 할 때 이 인원 수를 지금 6시 이후로는 뭐 2명 이하로 만남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엄격한 기준이 또 적용이 된 데 따라서 이 코로나 확산세가 좀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지금 뭐 경제 회복의 둔화 이런 부분들이 또 조망 우려나 이런 부분들 뭐 단기간에 또 그칠 만한 좀 내용이 아닌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다시 또 경제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이제 이미 또 앞으로 또 이렇게 확산될 만한 우려들이 또 지난주 좀 반영이 된 부분이고 또 이번 주는 또 4단계 격상이 들어간 데 따라서 다시금 또 좋아질 만한 부분들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 또 이번 주는 조금 더 반등세로 또 우리가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드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최근 보면 이제 경제지표 호조가 좀 나오고 있으면서 특히나 미국의 이 6월달 비농업 고용 부분에서 85만 명 증가가 됐다라고 하고요. 그래서 거의 최근 10개월 내에 최대 증가폭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또 고용지표가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시장 전망치가 7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그보다도 크게 나오면서 지금 뭐 85만 명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. 네, 거기다가 국내 수출 호조세를 계속 보이고 있으면서 7월 7일 발표된 지금 삼성전자 2분기 실적도 호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삼성전자부터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게 역시 또 시장에는 또 긍정적인 또 이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최근 5년 동안을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되면 코스피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는 기업들의 비율이 50%를 넘어섰다라고 하고요. 그래서 그 정도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2분기 실적에 또
흐름을 또 가늠할 수 있는 또 서프라이즈의 어떤 강도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미 또 실적 발표도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업들의 이익도 양호할 수 있는 기대가 된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여전히 이런 또 지표들, 경제 지표들도 잘 나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고요. 여기다가 삼성전자가 후실적 발표를 함에 따라서 2분기 어닝 시즌 기대감, 실적 시즌 기대감이 또 높아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네요. 네, 거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또 지속 이어지는 가운데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코로나 확산세는 좀 진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시장에 뭐 단기적인 또 조정에서 좀 그치면서 이번 주는 또 좀 반등의 가능성 좀 있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또 우리가 이렇게 좀 조정 받았을 때 또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저가 매수 기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. 네, 그래서 계속해서 뭐 IT 또 부품주라던가 어떤 또 전자제품 쪽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친환경 차라던가 또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또 수소 뭐 풍력 뭐 태양광도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이런 쪽도 계속 관심 있게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 봐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콘텐츠라던가 미디어 업종들 꾸준한 실적 나오는 쪽이니까 이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청월강 건설주들도 관심 있게 보면서 특히 최근 시장 또 이런 이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다 보니까 경제적인 수혜주들이 다 좀 눌렸는데 이런 종목들도 지금 좀 저가 매수로 담아가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면세점이나 뭐 카지노, 화장품, 의류나 엔터주 등 이쪽들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주 시황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, 두 종목도 얘기를 드린다면 우선은 뭐 하나기술을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동사 같은 경우 지금 조립공정과 화성공정과 같은 2차 전지의 장비 쪽 사업을 하고 있다 보실 수 있겠고, 네,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 글로벌 이 배터리 업체들과 함께 완성차 업체들 쪽으로 수주가 증가하는 데 따라서 하반기 갈수록 더 실적이 좀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. 특히나 지금 뭐 내년에는 또 신사업 진행하는 부분들까지 좀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배터리 업체들의 지금 생산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업체에 턴키 수주를 하는 이런 또 니즈가 지금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기술이 지금 이런 이 설계 시공을 다 함께 맡아서 좀 해주는 이런 턴키 공급을 좀 하고 있고요. 네, 그럼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이쪽에서 강점이 있는 게 동사이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이 된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전기차 대중화의 핵심이 합리적인 전기차 판매 가격으로 들 수 있어서 원가의 약 40%를 차지하는 배터리의 가격 인하가 필수적인 부분들이 되겠고요. 특히나 이제 글로벌 고객사들이 엔지니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턴키 발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글로벌 고객사들의 발주를 주기 위한 핵심 요건의 하나가 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동사가 지금 용인에 연 최대 5천억 규모로 생산 라인을 갖고 있으면서 약 12,000평 규모라고 하고요.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하고 있는 폭스바겐과 작년에 10월 달에도 협력사 정식 등록도 맞추고 있고 그러면서 올해 이 폭스바겐 향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면서 수출 비중 확대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러면서 올해 실적 영업이익 단에서도 좀 흑자 전환으로의 기대가 되면서 30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되고 있고요. 그리고 회계 고객사양의 연간 매출 같은 경우도 지난해 기준 매출 기준으로 해외 쪽 고객사에 25억 원 기록을 한 반면에 올해 예상되는 좀 매출액은 490억까지 큰 폭으로 또 성장이 기대가 된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공격적인 수주를 확보하는 데 따라서 올해 뭐 실적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요. 또 하반기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제 내년에는 신사업에서 기대감이 있는데 폐배터리 검사 장비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. 또 울트라 싱글라스 디스플레이 사업들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사업 부분에서 또 내년부터도 또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러면서 동사의 실적은 네, 순이익 기준으로 지난해가 적자를 좀 기록하면서 300억대 적자였는데 올해는 큰 폭의 흑자전으로 300억대의 흑자전환 예상이 되고요. 매출도 보면 지난해가 800억대였는데 올해 매출이 2,500으로 크게 성장으로 좀 기대된다 보일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순이익단도 계속 늘면서 지난
올해는 지금 300억대, 내년도 450억대, 내후년 620억 예상이 돼서 올해, 내년, 내후년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과거 실적 보시면 2016년에서 2020년도에 실적이 많이 벌어도 100억을 넘지 않나, 뭐 10억에서 많이 벌면 뭐 40억대 벌었었고, 지난해는 무려 또 적자였는데 올해는 300억대, 내년은 400억대, 내후년 600억대로 지금 최대 실적 행진 계속 예상된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산하기술 이렇게 실적 기대감도 좀 높은 종목이고요.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좀 구해보면 2023년도 중장기 순이익 예상치가 지금 620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. 여기다가 PER을 곱해줘야 되는데 동산지구 업계에서 프리미엄 주는 게 한 15배쯤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좀 적용해보면 15배가 한 9,200억쯤이 나오겠고요. 현재 지금 뭐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여서 9,200억까지는 뭐 충분하게 상승률이 좀 높아요. 한 80% 이상의 상승률이 있다 보실 수 있겠고요. 이거 이제 주가 환산해서 보게 되면 13만원 수준이 나와서 현재 주가가 지금 7800억 원인데 13만원이라면 굉장히 싸게 또 거래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거기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일단 연초에 한 85,000원쯤, 8만원에서 85,000원쯤을 이렇게 좀 기록을 하면서 박스 거래 상단이 좀 되고 있는데 이런 가격은 일단 단기에도 지금 뭐 기관들 돈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. 그러면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래서 단기도 흐름이 최근도 좀 좋지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장기도 싸게 거래된 종목이라서 지켜보셔도 좋을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. 네, 그래서 이번 주 또 시장을 주도할 만한 첫 번째 종목 말씀을 드려봤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월덱스를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. 이 종목 이전에 저희 방에서도 공략해서 요때 한번 이때 화살표 있는 날 공략해서 짧게 또 수익률 봤던 또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요. 네, 동사는 이제 반도체 식각 공정용의 부품인 실리콘 부품 만드는 업체로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는 시기에 당연히 또 실적이 좀 좋을 수밖에 없는 종목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. 거기다가 동사가 이 5공장 증설을 완료를 하면서 네,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중에 있고요. 네, 그리고 특히나 지금 7월 1일 날 언론을 통해서 구미시와 400억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 체결도 하면서 7,500평 규모로 토지 취득도 하고 연간 매출액은 한 500억 규모의 공장 이동을 또 증설할 계획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이 증설하는 공장 이동이 내년 하반기 가동이 들어간다고 하고요. 그러면서 이제 내년 2022년도 실적 개선 기대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향후에 취득한 부지에서 추가로 이동을 또 증설을 한다고 하니까 또 중장기적으로도 증설 효과가 기대된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연간 매출액 500억 규모의 5공장 완공이 좀 되고 있고요. 네, 그러면서 이제 신규 장비 셋업이라던가 공정 조건 변경에 따라서 하반기 갈수록 5공장 매출 기여가 확대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5공장 생산 제품으로 국내 주요 고객사의 부품 국산화에도 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하반기에 국내 고객사의 매출 비중만 하더라도 44%까지 늘어날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서 이제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올라가고 있고요. 네, 동사는 실리콘 파츠, 뭐 쿼츠 파츠, 파인 세라믹 부품과 같은 쪽으로서 이제 반도체 건식 식각 공정에서 사용이 되는 소모성 부품 쪽을 하고 있고요. 따라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가동률이 호황을 보이고 또 웨이퍼 대구경화나 공정기술 미세화에 따른 수혜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또 실적 둔화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지금 추가 증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. 또 증설 효과로 인해서 하반기 매출은 상반기 대비 24%나 증가하는 상저하고로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네요. 네, 거기다가 지금 동종 업종들보다도 상당히 또 싸게 거래되고 있는 그런 또 매력도 좀 갖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동사가 또 매력적인 부분은 지금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미국 투자가 증가할 때 가능성이 있어서 동사가 지금 미국 소재 자회사로서 지금 WCQ에 투자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좀 할 수 있다고 하고요. 그래서 앞으로의 또 수혜 가능성도 있는 점이 좀 긍정적인 종목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동사의 지금 또 실적 체크를 또 해보면
매출도 좀 늘어나고 있지만 뭐 올해 지난해 뭐 1,500억대에서 올해 되면 1,900억, 내년 2,000억 돌파, 내후년 2,800억이고요. 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배주 순이익 기준 지난해가 한 200억대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예상이 380억, 내년 470억, 내후년이 580억까지 예상돼서 지난해 실적도 최대 실적이었는데 올해, 내년, 내후년 계속 좀 최대 실적으로 또 기대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이 종목도 실적 계속 좀 늘어나는 종목이고요. 2010년도에 5억 벌었는데 2017년도에 70억, 2018년도에 180억, 2019년도에 200억 벌고 2020년도에 220억 정도 벌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올해, 내년, 내후년에도 차별적인 실적 성장으로 뭐 300억대에서 이제 한 600억대까지도 예상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이런 실적을 좀 감안한 또 중장기 목표를 잡아보면 지금 2023년도 기준 실적 추정치 나온 게 580억쯤이 되고 있고요. 여기다 곱하기 PER. 최근에 업계에서 지금 PER을 뭐 26.6배까지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한 27배 수준 이렇게 네, PER을 보고 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또 수치를 조금 적용을 하더라도 네, 27배까지 주면 또 엄청 크게 나올 것 같고요. 네, 조금 보수적으로 한 15배, 20배 이 정도 적용을 하면 15배는 8,700억이 되고요. 20배는 뭐 1조 2천억 이 정도 나와서 지금 시총이 4천억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8,700억은 주가로 환산했을 때 53,000원 정도 나오고 1조 2천억은 주가로 환산했을 때 7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, 동사가 지금 25,000원에서는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다. 네, 100%가 넘는 상승률으로 170, 80%도 상승률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동사가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또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최근에 또 조정을 쭉 받으면서 120일 라인, 파란색 라인까지 좀 빠지면서 충분히 또 지지될 만한 라인에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7월에 지금 기관들의 돌이 좀 들어오면서 약간 반등 주려는 모습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저가 매수 들어올 만한 또 타이밍도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중장기도 많이 싸지만 또 단기도 또 충분히 올릴 만한 또 그런 가격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요 며칠 동안은 시장이 아무래도 조정 받으면서 같이 좀 밀렸지만 오히려 또 싸게 살 기회를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두 종목, 또 좋은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 잘 참조해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매일경제TV에서 성장 주도주만 공략하고 있는 이선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